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오늘 뉴스 파헤치기 두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52살 윤모 씨가 지난 20일 오후 충북 NGO 센터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먼저 이번 사건 정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이춘재 씨가 범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총 10건 중에 8차 사건과 해당되는 겁니다. 네. 1988년 9월 16일 날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사건 당시 13세였어요. 네. 피해자인 어린 소녀가 이춘재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피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그 다음에 지금 윤모 씨가 지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를 받아서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량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았을 당시는요? 네. 네. 그리고 또 1심에서는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심, 그 다음에 3심까지 결국 갔는데 네. 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안 했는데 그냥 뭐 1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 그냥 막 강압과 폭행과 그쵸. 이런 식으로 증거가 다 조작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인정했지만 내가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2심, 3심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역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청주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을 하던 중에 가석방이 돼서요. 2009년에 출소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계속 이제 원래 고향은 여기가 청주가 아니셨다고 하는데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20년 동안 이제 청주에 사실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복역을 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친척 관계라든지 그다음 어떤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다 끊어지셔서 네. 그냥 청주에 계속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고 저 또한 그랬는데 이 윤 씨가 당시에 강압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좀 거짓 진술을 했다 이런 것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서 윤모 씨가 기자회견에서 당시 수사했던 검찰 관계지에 대한 심경을 토로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심경을 좀 밝혔습니까? 네. 지난 20일 날 충북 NGO 센터에서 네. 자신의 이제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NGO 센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자신을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면서 조사했던 수사관들의 이름 다 알고 있다. 이름까지 여전히 알고 있군요. 네. 20년이 지났어도.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럼 그 이름을 밝혀줄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내 입으로는 밝히지 못하겠다. 그분들이 본인이 너무 잘 알지 않겠냐. 네. 양심에 찔리지 않겠냐. 그러면 스스로 먼저 말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럼 밝히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기식이 아니라 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와서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네. 받아줄 의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궁금해지는 게 윤 씨가 당시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춘재 씨의 진술, 내가 범행을 했다라는 네. 것과 최근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3일 날 재심 청구를 했어요. 수원지방법원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씨가 형사들과의 대질 조사를 또 시도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윤 씨 사건과 관련해서 즉 이춘재 씨의 8차 범행과 관련해서 네. 최근에 이제 4차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당시 윤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과 한번 대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을 했었는데요. 당시 경찰들이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 거부를 예. 한 건가요?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마주치기 좀 껄끄러운 면이 그랬던 것 있었겠죠. 그렇군요. 잠시 저번 4차 참고인 조사 때 이야기를 언급을 해보자면요. 이 사건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가 윤 씨가 당시에 담장을 넘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좀 부연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부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건 강압 조사로 그러니까 허위 날조된 거다. 왜냐하면 지금 NGO 센터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들어올 때 윤 씨의 모습을 이제 다 뭐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네.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소아마비가 맞습니다.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네. 창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도망을 갈 수가 있겠냐? 네. 그건 불가능하다. 그 책상에 남아 있는 발자국만 보고서 그냥 윤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자체가 좀 억측이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억측이었다는 게 당시에는 왜 그 당시 입증이 안 됐는지 참 답답한데 윤 씨가요 이 법 최면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하던데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실제로는 증거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전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기록들이 보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윤 씨조차도 예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기억이 희미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최면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정작 그 윤 씨는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류하는 입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기계에 대한 좀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또 그동안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본인 주장에 따르면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걸 기초로 해서 계속 추궁을 당했던 경험들이 안 좋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 이제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우리만 조사를 법 체면 이런 걸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수사관들도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수사관들도 정작 기억이 안 난다. 그 당시 상황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이춘재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 씨는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를 아주 신사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았다면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경찰관, 수사관들도 뭐 거짓말 탐지기든 그 기법이든 통해서 좀 조사를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그 당사자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네. 윤 씨 측에서는 그 예전에 그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군요. 네. 네, 윤 씨는 지난 2009년 청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청주 지역에 좀 머물렀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족이랑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인가요? 네. 일단은 죄인이라는 낙인, 그쵸. 더군다나 이게 절도나 가벼운 이런 범죄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마 예전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엄두가 안 났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20년이라는 세월 자체에 그 시간이 참 무서웠던 거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 친지들 다 이게 인연이 다 끊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청주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윤 씨의 심정 참 복잡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밝혔습니까? 윤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떳떳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이춘재 씨에 대한 참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밝혀주어서 고맙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또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외가족들의 행방을 좀 찾는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네, 찾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못 찾으신 것 같고요. 네. 그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이 윤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일찍 네. 돌아가셨군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네. 특히 외가와의 관계는 많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을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다 보니까 거의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윤 씨를 좀 지지하는 그래 다시 그러니까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부분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네. 당신의 결백을 믿는다는 이런 지지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글쎄 이런 표현 어떻게 좀 음지에서 좀 양지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네.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친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 연락을 바란다. 어머니께서 아마 진천 분이시라고 지금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윤 씨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억울한 누명이 풀리면 윤 씨가 다른 자기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2의 좀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또 많은 분들의 또 감동을 받았는데 네. 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윤 씨가 아마 천주교 신자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세례명이 빈첸시오라고 하는데요. 네. 그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본인이 물론 아직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누명을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누명을 쓰고서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복역을 했다라는 것 네. 자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 내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일에 내가 좀 기여하고 싶다. 네.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네, 윤 씨는 자신의 누명을 벗으면 이 자신의 세례명 빈첸시오처럼 자기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윤 씨의 바람처럼 재심에서 정확한 판결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뉴스 파헤치기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